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11월 23일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밥상머리 뉴스가 이 미쉐린 가이드와 관련된 특종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가 스타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국내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밥상머리 뉴스가 그 보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설마 미쉐린 가이드가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긴가민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영방송 KBS가 밥상머리 뉴스가 보도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후속 보도함으로써 이 미쉐린 가이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기사를 특종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윤가명가 윤경숙 대표님이 큰 결심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김병조가 만난 사람, 이번 시간에는 미쉐린 가이드 의혹과 관련된 뉴스메이커인 윤가명가 윤경숙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꼭 1년 만입니다. 그죠? 예. 우선 미쉐린 가이드 문제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그 경위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슐랭이 일본에 입성을 하면서 뭐 복이었던지 아니면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의 레스토랑에 전통 한식으로 미슐랭 2스타를 줬어요. 그래서 가족이 받고 뭐 축하할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에 뭐 그들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말한 것은 뭐 한국의 이제 정부에 관계된 곳에서 이런 곳에서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에 입성을 하려고 본인들이 타진을 하다 보니 빅구르망 정도 줄 만한 그 레스토랑들은 굉장히 많은데 미슐랭이 한국에 입성을 하려면 1스타, 2스타, 3스타 이런 별이 없이는 입성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 입성을 요구를 하고 또 굉장히 달콤한 제안들도 받은 상태다. 그래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너희 가족들이 일본에서 2스타를 전통 한식으로 2스타를 받았고 그 솜씨로 그대로 문을 오픈을 해도 2스타는 가능하지만 조금 더 보강을 해서 3스타를 한국에서 최초로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려면 자기네가 어느 정도의 입성을 해서 시장 조사를 할 때 좀 협조를 하고 그리고 1년 정도의 살피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러니 뭐 2014년 11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반드시 준비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첫 접촉 시기는 13년에 얘기가 돼서 14년에 그래서 이제 접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찌됐던 정부나 뭐 여러 기관에서 또 여러 경로로 한식 세계화 준비들을 많이 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이때 도움이 되겠다. 또 그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마중물 역할도 할 겸 또 셰프로서 한식 세계화 또 미슐랭이 한국에 입성해서 한식의 식재료 시장까지를 해외로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면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의 각오를 했죠.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결국은 대표님 손으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쪽에 어떤 요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을 텐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왜 계약을 파기를 하고 이 사실을 뒷거래 의혹 사실을 이렇게 저한테 제일 먼저 그렇게 폭로를 했는지. 사실 미슐랭이 처음부터 우리는 타이어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 미식 시장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미 그때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고요. 레스토랑을 연다면 제가 다양한 한식을 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애용해주는 레스토랑을 열지 특정 사람들만 그것도 한 달에 몇 팀을 받을까 말까 한 고급
고가의 미식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식재료 시장 또 레스토랑 뭐 업계 얘기들 이런 것들을 또 솜씨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누군가는 접촉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윤가 명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데 그리고 이건 뭐지? 뭐 로또 맞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가치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영광일 수도 있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그때서야 우리도 기업이기 때문에 미슐랭도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성을 했을 때 미슐랭을 알려야 되는데 너희보다는 대기업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이 컨설팅을 의뢰해서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는데 너희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전 굉장히 황당하죠. 왜? 제가 먼저 알려주고 많은 정보를 주고 자비로 요리해서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했는데 제가 왜 그들에게 컨설팅 비용을 거꾸로 받는 것도 아니고 줘가면서까지 별을 받아야 되나. 그 권위가 아무리 어마한 거라고 해도 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고요. 한국을 우습게 보나?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국가 공기업들도 거기에 뭐 앞다퉈서 그냥 거의 목숨을 건다는 얘기를 미슐랭 측에서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겁니다. 그래 좋아. 니네들 컨설팅 하라고 하는데 컨설팅을 안 할 경우 아예 별을 못 받는 거야? 아니면 불이익이 있어? 했더니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안 받으면이라고 했더니 받아. 그러면서 계속 언제 받을 거냐, 어떻게 받을 거냐. 그러더니 제가 아직 받는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첫 번째 리포트가 왔어요. 평가 리포트. 예, 8장의 페이퍼인데 저희 음식을 사진 찍어서 거기에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토시를 달았는데 그들이 대한민국의 맛을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 8장 가지고 미슐랭 계약서에는 기본은 5천이고 그 외에 숙박비, 그러니까 체류비, 일종의 체류비, 비행기값, 기타 등등을 기본 6번에 또 뭐 그들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해서 평균 뭐 계산을 두드려 봤더니 합쳐서 한 2억 정도 되는데 도대체 이건 뭐야? 거의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이 얘기는 제가 어떤 언론에도 관심도 안 가지시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팩트만을 원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린 뭐 뒷이야기인데 비하인드 스토리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계약한다고 하면 미슐랭 본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미슐랭이 한국에다 사무실을 냈는데 그럼 미슐랭 코리아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때 계약을 할 걸로 생각을 했는지 계약서를 보내온 거죠. 그래서 받아보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아름아름 또 여러 군데 좀 물어서 소비자 단체하고 상의를 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 큰 전 세계가 놀랄 일이고 특히나 한국 소비자들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에 사인하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봤죠. 그러면은 그때 그 보내온 계약서를 봤을 때 네. 그 계약의 주체가 미슐린 본사도 아니고 예. 미슐린 코리아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는 그런 감을 그때 가지셨다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미슐랭하고 그럼 연관이 된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일단은 그 뒷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인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일종의 그러면 저쪽 입장에서 보면 계약 파기단 말이에요. 네. 어느 시점에 그렇게 그러면 계약을 파기를 한 거죠? 첫 이제 5천만 원 외에 우리가 요번에 어디를 가고 어디를 들릴 건데 너희들과 같이 컨설팅 받는
그리고 너희 여기서 우리 체류비를 n분의 1 하게 될 것이다. 그 비용을 신라 호텔 측에다가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3스타는 어디 우리까지 해서 3군데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그들이 알려줬죠. 아 그래? 그렇다면 나는 사인을 했고 받을 의사는 없고요. 왜? 그 2억이요. 2억을 거기다 줄 거라면요. 직원들 복지에 더 쓰고 그릇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윤가명가의 음식을 더 퀄리티를 높이는데 제가 사용을 해야지 거기다 줄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컨설팅을 만약에 안 받으면 이라고 하고 이제 그들한테 차일피일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미뤘죠. 그랬더니 계속 메신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저희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또는 윤가명가 말고 불특정 다수 중에 솜씨가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분들 중에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끔 섞어서 발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네, 예? 네, 두 군데만 예? 네. 3스타를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절대 이건 뭐 윤가명가는 원스타도 못 받고. 그때 이미 제가 거절을 할 때 원스타, 투스타는 고사하고요. 적어도 그렇게 그 본인들이 입성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한 부분도 있고 본인들에 의해서 레스토랑을 문을 부랴부랴 열었는데 미슐랭 가이드북에 그 뭐 이런 레스토랑이 있다라고 레스토랑 이름 한 줄조차는 마지막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아 이렇게 철저하게 본인들 편에 쓰지 않고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아주 나쁜 사람들 나쁜 기업이 있나 싶어서 저는 이제 각오를 했죠. 이거는 반드시 나와 같은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돈 없이 실력으로 그 다음에 공정하게 본인이 스타 대접을 받고 또 빅그루망에 등재가 되고 이러는 줄 알고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 낭비를 할 후배와 업계분들 혹시나 작은 꿈이나 기대를 하고 계신 업계분들을 위해서 밝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지금 미쉐린 가이드 본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네네. 뭐 사실은 이제 자기네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대표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다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싱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바람잡이 미쉐린의 영업사원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미쉐린 가이드 본사에서는 최근에 미쉐린 가이드 2020년 서울판 발표하면서도 기자들 질문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미쉐린 가이드 본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좀 조심은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자체 조사도 해야 되고 근데 자체 조사를 안 했죠. 그리고 요번에도 간담회 때 싱어나 그럼 댄이라는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라면 그들을 고소할 생각이 있냐 했더니 고소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싱어는 미슐랭 측과 결탁되어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회장님조차 싱어하고는 자기는 뭐 밥만 먹었고 계약은 안 했다. 근데 데니 입이라는 사람과 자기는 컨설팅 계약을 했다. 저도 데니 입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초등학교 친구들조차도 들으면 다 유추가 가능한 얘기겠죠. 이건 유추가 아니라 뭐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만. 윤가명가 그 식당은 지금도 운영하십니까? 이걸 좀 세상에 알려서 업계 정화를 위해서 조금 가치만큼은 저의 그 첫 자세만큼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계에다가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고 그들의 무언의 공범자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알리려고 했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제가 욕먹기 싫어서 지난 9월 30일자로 이것을 준비하면서 레스토랑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럼 손해가 만만찮겠어요? 쪽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랴부랴 레스토랑을 오픈했잖아요. 그리고 또 별 달려면은 위치도 좋은데 하고 뭐 인테리어도 좋게 하고 하려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 손해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각오했을 때는 아, 내가 이들에게 처음엔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운은 아니었죠. 그러나 결국은 나의 그 달란트는 이것을 알리는 거. 나라는 사람이 겪었으니까 알릴 수 있는데 알리는 것이 나의 몫이었고 그거에 대한 비용 지불이었다면 아프지만 그리고 또 그 내려놓지 않고 이런 것을 알린다는 거, 세상에 밝힌다라는 거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았고요. 정리하고 그 나머지 후유증들 뭐 지원들과 또 기타 등등 뭐 세금부터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외식 업계에서는 차제에 미쉐린 가이드를 우리 한국에서 추방하자라는 그런 추방 운동 조짐이 좀 보여요. 네, 있습니다. 저도 할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대표님 앞으로 이 미쉐린 가이드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일단은 제가 미슐랭이 말을 바꿨을 때 그리고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소비자 단체와 논의를 했고 저도 앞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미슐랭 가이드가 사실은 정부의 국민의 혈세도 지금 받아서 착복을 하고 있는데 20억이나. 아이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은 계약 위반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공기업이 그들의 권위가 필요하고 공신력이 필요해서 그걸 돈을 주고 들여왔다면은 그 권위가 만들 가짜 권위고 조작된 권위라면 이제 이렇게 밝혀졌는데 국민 세금 돌려줘야죠. 저는 미슐랭이 대한민국에서 추방 당하는 그날까지 뭐 그러려고 가게 또 정리를 했고요. 사활을 걸었습니다. 윤가명가라는 식당을 오픈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쪽에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재산 손해를 봤다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소는 지금 준비를 다 해놨고요. 고소는 준비를 했으나 저는 일단은 그들은 사기꾼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공신력을 팔아서 각 나라의 그 식문화를 농단하는 특히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제가 이번에 이 일련의 사태를 밝혀야 되겠다고 하면서 KBS 취재와 동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알면서 미슐랭이 만년 적자였다가 대한민국에 입성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한국이 봉이었네요. 정말 그게 더 화가 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빅구르망 정도의 등재가 되려면 그러니까 가격은 상향되고 질은 평준화되고 이런 것도 문제고 대한민국의 전체 식자재 시장의 크기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야 식자재를 미리 선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이 다 뛰어드는 셈이에요. 공정하게 뛰어들어서 공정하게 서로 경쟁하고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서 미슐랭이라는 어떤 공신력, 세계적인 권위라는 가짜로 만들어진 권위를 앞에다 내세워서 식자재 시장과 국민 먹거리 시장까지를 장악하고 몰이를 해가는 여론몰이를 해가는 소비자 몰이를 해가는 그들의 실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저도 셰프이기 이전에 소비자의 한 사람입니다. 주부이고요. 그래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또 출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어야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꼭 저였어야만 되냐고 하신다면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겪은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꿋꿋이 열심히 잘 밝혀서 미슐랭이 나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은 돈은 권력의 속성을 따라 밑에서 위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의 별을 받기 위해서 뒷거래가 있었다 그러면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미쉐린 가이드의 권위는
이미 권력이 되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권위가 권력이 되면 부패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조 TV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